이 비상경과 내란죄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완전히 혁명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데도 지금 관리형이다 통합형이다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대위가 이거 정상적으로 출범할 수 있는지, 비대위를 위한 비대위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비대위 구성을 위한 비대위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권영세 의원이 안정적이고 두루두루 뭐 친화력 있고 원만하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위기 국면에서 전혀 위기식을 느끼지 못한 투톱 체제잖아요. 권성동, 권영세 카드는. 국민의힘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요. 권영세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의 공식 임명 절차로 오늘 이제 진행이 됩니다. 이 권영세 비대위 체제 기대와 우려에 대한 이야기 해볼 텐데요. 먼저 권영세 비대위원장에 대한 평가 박 대표님은 어떻게 내리시는지 궁금합니다. 그건 뭐 지금 제가 여러 방송에서 얘기했어요. 뭐 뚜렷한 강점이 있어서가 아니라 뚜렷한 약점이 없어서 선택된 카드다. 뚜렷한 약점이 없어서. 그러니까 애당초부터 제가 이거 이제 역학관계를 잘 봐야 되는데 국민의힘의 역학관계 이렇게 4단계를 거쳐서 발표해 왔어요. 전당대회 전에는 친윤 대 반윤의 대립이 있었죠. 전당대회 이후에는 친윤과 친한이 대립했죠.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는 친한과 반한이 있었죠. 탄핵 이후에는 친윤도 소멸하고 친한도 소멸 중에 있다. 자, 그러니까 권력의 공백 상태인데 그런 상태에서 관리형 비대위를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를 뽑자고 주장하는 분들이 누굽니까? 원내 중진 모임에서 한 거예요. 아무런 그 법적 권한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갖고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하는 게 좋겠다. 비대위원장도 원내에 다선 중진하는 게 좋겠다. 이래 선택받은 게 권영세 의원 아닙니까? 자, 지금 뚜렷하게 두 가지 흐름이 있어요. 지금 저 당 안에는. 하나는 관리형 비대위로 가자는 측면, 또 하나는 혁신 비대위로 가야 된다. 여기는 탄핵 반대파들이 주도하고 여기는 탄핵 찬성파들이 주도하고. 요즘 목소리가 안 들리던데. 여기는 지금 원내 그 중진들 중심이고 여기는 원내 소장파 중심이고. 그 다음부터 중요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관리형 대표로 주장하는 친윤들은 2017년 탄핵 이후에 그 대선이었을 때 자유한국당, 2018년 자유한국당, 2020년 미래통합당 이 당으로 돌아간 거예요. 자유한국당으로. 그때 보수 유튜버들, 태극기 부대들 뭐 이런 분들이 다시 그분들이 살아나서 그렇게 끌고 가고 있잖아요. 여기에 노선은 뭡니까? 자유우파 결집론이에요. 자유우파 결집론. 지도체제는 홍준표, 한교안. 여기는요. 그 2020년 미래통합당의 패배 이후에 들어선 김종인 체제, 그래서 4.7 재보궐선거 승리, 대선 승리, 지방선거, 김종인, 이준석 체제, 여기에 노선은 중도 외연 확장론. 그리고 여기 이 관리형 비대위는 경선 룰 짤 때 항상 뭡니까? 당심 위주, 여기는 민심 위주, 여기는 보수 유튜브의 지지를 받고 있고, 여기는 레거시 미디어의 지지를 받고 있고, 여기는 레거시 미디어. 네, 홍준표라고 하는 분이 대표주자고, 그리고 여기는 오세훈이라는 분이 대표주자고, 이렇게 지금 돼 있잖아요, 지금. 자, 그런 상황에서 이 비상경과 내란죄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완전히 혁명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데도 지금 관리형이다, 통합형이다 이러고 있거든요. 오늘 인사한 거 보면은 뭐, 그렇게 이제 그래서 비대위가 이거 정상적으로 출범할 수 있는지, 비대위를 위한 비대위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비대위 구성을 위한 비대위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권영세 의원이, 안정적이고 두루두루 뭐 친화력 있고 원만하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위기 국면에서 전혀 위기식을 느끼지 못한 투톱 체제잖아요. 권성동, 권영세 카드는. 그런 것이 더군다나 그게 주예요. 주류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윤상현, 김민전 의원들이 지금 뭐 정강 목사 집회도 나가고 이제 그렇게 된 건데, 그것이 이제 김종인, 이준석 체제에서는 절연했던 거 아닙니까? 그걸로 승리했던 거고. 그러니까 아니 뭐 그렇게 해갖고 승리할 수 있는 국민의 51%의 지지를 받는다면, 동의를 받는다면 뭐 저는 뭐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그런 주장이 대한민국 국민의 20% 이상의 동의를 못 받는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지역구에서는 승리할 수 있나 보죠. 지역구에서도 승리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 영남의 의원들은 가능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윤상현 의원처럼 인천 비철에서는 그 어려운 얘기죠. 영남 국회의원들은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합리적 선택일 수 있겠지만 당은 죽는 거고 뭐 그 나라는 죽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에 어쨌든 지금 그나마 뭐 소장파라고 하는 이준석은 이미 나갔고 안철수, 유승민, 한동훈이 있지만 한동훈 쫓겨났고 안철수, 유승민은 전혀 당심의 지지를 못 받고 있고 그 주장에서는 그나마 대표 선수로 당심과 민심을 그나마 지지받고 있는 게 오세훈 서울시장이고 그러니까 이쪽은 지금 뭐 저렇게 강경하게 지금 주장하는 분들은 뭐 윤 대통령이 뭐 탄핵 기각 때 돌아온다는 걸 기대해서 그러겠습니까? 그건 어렵다고 보더라도 분명하게 그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은 잘못됐고 비상경험은 통치행위고 내란죄는 아니고 이렇게 주장하는 지지 세력이 있다. 그거를 좀 내가 좀 업고 대선 경선에 조기 대선 되면 뛰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무리한 주장들을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비대위 인선 기대되는 게 없으시겠네요. 저는 뭐 그거 뭐 언론에 보도되는 거 보면 그거 뭐 나중에 어떤 분들이 최종적으로 맡게 될지 모르지만 무수한 분들이 아마 거절한 다음에 그분들이 맡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잠깐 홍준표 대구시장 이야기, 조기 경선 얘기를 했는데요. 홍준표 대구시장은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참전하겠다라고 이미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헌재 재판관 후보 3인에 대한 선출한 표결에 참여했던 조경태, 김상호, 김혜지 의원에 대한 징계를 촉구까지 하고 나섰는데 지금 이렇게 친한계를 비롯한 의원들까지 지금 내치는 상황. 전혀. 그러니까 지금 그거로 이제 선거 전략 중에 하나고 보수의 지지를 받아야 된다는 건데 경선은 유리할 겁니다. 경선은 이제 본선에서는 이거 불리하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그 국민의힘은 세 가지 그 기류가 있어요. 일단 홍준표 대표나 친윤계처럼 탄핵 반대. 그리고 찬성한 사람들 내쫓아라. 이거 뚜렷하게 있죠. 네. 그러면 이제 경선에서 이분들은 당심 위주로 하면 지지를 받을 겁니다. 이게 있고. 탄핵 찬성파가 있습니다. 이건 친한계 중심으로 뭐 많았고 있습니다. 제3의 그 포지션이 하나 있는데 오세훈 시장을 포함한 이분들은 탄핵 찬성과 반대, 그분들 탄핵 반대한다고 얘기했죠 처음에. 탄핵이 꼭 그 유일한 선택지는 아니다. 그런데 탄핵 소추안 통과는 불가피하다. 왜? 뭐 대통령이 자꾸만 그 나오는 사람들의 그 계엄 증언에 따른 거 보면 또 2차 계엄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직무정지가 불가피하고 민심이 수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되고 그때는 그 즉각 하야거나 탄핵이거나 아니면 민주당이 공약을 받던가 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공약을 거부했고 윤 대통령이 하야도 거부했고 그럼 탄핵밖에 없다. 그러니까 일단 그거는 그 헌법적 공백도 해소하고 민심도 수용시키고 이 상태로 밀어놓고 탄핵을 찬성했든 반대했든 이거하고 싸우지 말고 하나다. 이게 이제 불가피론자들이 이건 또 꽤 많을 겁니다. 꽤 많을 것이다. 이분들은 적어도 탄핵을 반대한 건 아니기 때문에 중도 외환 확장 가능성 본선에서 유리하죠. 다만 경선에서 당내 경선에서는 어떻게 살아남을 것이냐. 그러니까 그는 비대위가 대통령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전당대회를 경선룰을 대선 경선을 어떻게 짤 거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하죠.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탄핵 관련된 뉴스가 쏟아질 거고 1월달, 2월달, 3월달에 내란 관련된 뉴스가 쏟아질 거고 김건희 여사 관련된 게 쏟아질 건데 이것을 상쇄할 만큼의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이는 쇼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그 대선 경선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아이디어가 지금 비대위에서 나와야 될 텐데 지금 면면을 보면 별로 기대할 게 없어 보여요. 권영승 비대위원장을 개인적으로 좀 아시나요? 그건 뭐 제가. 근데 어떤 스타일일 것으로 예상이 되세요? 큰 그림을 그릴 거로 예상이 되는지 아니면 자기를 이렇게 밀어주신 중진 의원들의 뜻을 받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지.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잖아요. 적어도 그분도 뭐 검사고 뭐 관료했고 뭐 그런 분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민주당의 저 공세를 압도할 만한 그 그림을 그려낼 수 있는 분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좀 한동안 잠적을 하다가요. 드디어 SNS를 통해서 활동을 조금씩 재개했다고까지는 볼 수 없고 조금씩 목소리를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송영훈 전 대변인의 게시글에 고맙습니다 하고 댓글도 남겼고 이번에 항공 참사 사건에서 정말 안타깝다. 구조에 최선을 다해달라라는 목소리까지 남겼는데 이 친한계 당내 입지가 매우 좁아진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는 지금 계속 어떤 스탠스를 유지하는 게 나을까요?
어려워졌죠. 어려워졌다. 저는 뭐 제가 계속 거듭 얘기지만 네. 특검이나 탄핵이 통과되는 순간 그건 한동훈 대표의 그 정책 자살이다. 그러니까 뭐 바깥에 나가 당을 만들 수도 없고 안에서도 뭐 그건 뭐 어려운 시간 계속 그는 숫자로도 계속 그 하락하고 있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윤석열 한동훈 같은 검사 정치 또 운동권 정치 이게 민주주의의 적이에요. 왜냐 민주주의라는 건 뭐냐 예. 하나만 같아도 동지로 보는 사람들이 하는 건데 이분들은 다 운동권이든 검사들은 하나만 달라도 적으로 보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검사 정치나 이 운동권 정치의 폐해가 뭐냐면 선과 악의 이분법으로 세상을 보고 척결과 타도 대상으로 본다고요. 상대를 처분한대죠. 지금 그러니까 처단한대죠. 이길 경쟁자로 보는 게 아니라 죽일 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도와 척결을 입에 달고 살죠. 그래서 정치라는 건요. 그렇네요. 정치라는 거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선과 악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의 특징은 최선을 얘기하다가 항상 결과를 최악을 만들어요. 민주주의는 뭐냐. 차선과 차악 중에서 고르는 거예요. 그건 뭐 이분들은 국가 권력 물리력을 동원해서 이번에 쿠데타 실패했지만 그런 사람 또 하나는 민중들을 동원해갖고 혁명적으로 체제를 전복하려는 거. 이건 다 민주주의의 적이에요. 민주주의는요. 엄청난 인내가 필요하고요. 엄청난 양보가 필요한 거예요. 결국 차선과 차악 중에 고르는 거예요. 최선을 하려고 그러면 상대방은 가만히 있습니까? 둘이 싸우니까 차악으로 하는 게임 이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둘 다 그렇게 하니까 판을 엎어버리잖아요. 자,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정치적 윤석열 대통령도 한동훈 특수부 검사를 하다가 검사다 바로 직행했단 말이에요. 검사 출신이라고 해서 검사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정치인의 이력이 더 길면 뭐 원희룡이나 홍준표나 뭐 권선은 정치인의 정치성이 있다고 봐야지. 그러나 이분들은 정말 검사다 바로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정치와 국정과 선거와 당무를 잘 모른다.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꾸만 무슨 절대 인정하네. 검찰 때 하던 식으로 뭐 언론에 흘린다거나 댓글 부대에 동원한다거나 지하들이 댓글에 취해갖고 안 된다고요. 정치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어려운 거기 때문에 이거는 선거 전문가라든가 국정의 전문가가 다 있어요. 그 얘기를 의견을 안 듣고 그냥 하는데 그건 제가 계속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기대도 많이 했죠. 방향은 옳거든요. 중도지향적으로 가자, 민심지향적으로 가자, 당혁신이다. 그걸 끌어낼 수 있는 민주적 리더십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아까 혁신형 비대로 가자는 쪽에 많은 대선자군이 있어요. 근데 유승민, 안철수, 한동훈 다 어려워졌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거는 좀 본인의 생각을 조금 죽이더라도 민주적 리더십. 훈련이 되는 문제인가요? 그거는 훈련되는데 옛날 삼김이란 분들이 그런 분들이고 그분들은 하나만 같아도 9가지가 달라도 동지로 보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안 그런 사람들은 학자를 하거나 뭐 언론인을 하거나 종교인을 하거나 그런 걸 해야 되죠. 타협피타. 근데 정치가와 군인과 기업인은 적이 없어요. 동맹 맺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왜 하냐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군과 일본군 나치와 군국주의에 맞서갖고 미국과 소련이 그 연합군을 뭐라 그럽니까? 연합군이라고 부르지. 또 일본의 침략에 맞서갖고 중국의 국민당과 공산당이 국공합작을 계속하잖아요.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미일이 가장 공고한 동맹이에요, 또. 그리고 삼국 삼당 합당 김영삼의 또 DJ 피어나 이런 거 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삼성과 구글이 어떻게 손잡았습니까? 안드로이드 동맹이 뭡니까? 그건 애플에 맞서갖고 싸우려니까 우리가 안드로이드 동맹 만든 거죠. 멸공 외치던 정영진 회장도 지금 알리랑 손을 잡았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안 하면 삼성이 갤럭시 만들 수 있었겠어요? 옴니 하나 만들고 있었겠지. 그렇게 다 가는 건데 정치라고 하는 거는 연합이에요. 지지 연합을 지금은 뭐냐면 정치나 뭐 전쟁이나 다 똑같습니다. 확실한 적이 아니면 다 우리 편이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아군뿐만 아니라 우군도 많이 확보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되냐.
확실한 우리 편 아니면 모두 적이다. 그 아군도 숫자가 모자라는데 우군도 없어. 민주당은요, 그렇게 해도 국민적 지지받는 게 40%, 50% 가까이 있어요. 근데 윤 대통령과 지금 친윤들이 하는 거는 국민 15에서 20밖에 못 받는 거예요. 아군도 숫자가 별로 없는데 우군도 다 버려. 그러니까 제가 양쪽에 주장하는 거는 옛날의 셈법은 확실한 적이 아니면 다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자. 확실한 우리 편 안 들어줘도 저 사람들은 제3의 입장에서 저쪽 편도 아니다. 이러면 다 우리 편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은 확실히 우리 편 안 들면 다 적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정치 뭐 분석하고 평론합니다만 댓글 보면 누굴 비판한 거 중요해요. 자기가 지지하는 정치인을 실드 쳐달라는 거예요. 무조건 응원해달라. 그러니까 치어리더를 원하는 거예요. 응원을. 늪에 빠진 사람을 건져줄 사람은 그거 뭐 로프가 됐든 아니면 뭐 나뭇가지를 던지는 사람이지 바깥에 응원하는 사람이 그 늪에 빠진 사람을 구해줍니까? 그 바람에 지금 저희가 양쪽에 적이 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거는 네. 그거는 예.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한국의 정치 0.1%가 문제고 제가 늘 얘기를 했어요. 이게 한국의 문제입니다. 이게 한국의 지대 추구 사회라고 늘 얘기하거든요. 근데 한국의 지대 추구 사회라는 게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불로소득 올린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매일같이 연예인이 뭐 아파트나 상가를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아서 얼마를 벌었다라는 게 나오는, 그리고 맨 끝에 또 한 줄을 꼭 붙여요. 전액 다 현금으로 샀다. 천박한 나라 아닙니까? 매우 천박한 나라인데 그 연예인들이 뭐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었다고 나라 안 망해요. 정말로 지대 중에 지대는 뭐냐? 학벌과 운동권이에요. 학벌이라는 걸로 버티는 사회가, 그 지대가 보수예요. 사법이든 관료든 뭐 기업이든 언론이든 정치든. 운동권이라는 지대로 먹고 사는 정당이 진보예요. 그게 뭐 여성운동이든 노동운동이든 다 언론운동이든. 이걸 제가 지대라고 표현하는 거에 주목해야 돼요. 지대라는 건 뭐냐? 20대 초반 언저리에 이걸 획득한 순간 노력 안 하고 쭉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10대에서 가장 경쟁력이 뛰어나고 20대 때 떨어지고 30대 때 쑥 떨어지고 40대 때 더 많이 떨어지고 50대 때는 세계 바닥이고 60대 이상에서는 세계 꼴찌고. 근데 자리는 저 꼭대기까지 가 있죠. 집과 업의 괴리가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예요. 제가 이거를 여러 번 글로 썼어요. 그래갖고 한국이 35살 이전까지만 직무가 수에 요구하는 능력보다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고 그 다음부터 떨어져. 왜? 안 하거든요. 우리나라는 좋은 대학을 간다라고 해서 그 강남에 몰려갖고 좋은 대학 가면 그때부터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럼 뭐 합니까? 술 먹고 골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35살 이후에는 들을 얘기가 없다고 얘기해요. 아무도 안 하니. 이게 대한민국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개헌에 가는 얘기를 해도 깊은 논쟁이 안 돼요. 정치와 선거와 어떤 철학적인 논쟁이 안 된다고요. 어디서 누가 들은 책을 보든가 뭘 반복하다.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지. 안 하는 나라인데, 유튜브 보는 나라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은 질문이 없는 나라거든요. 질문 안 하거든요. 질문하는 능력을 상실했으니까. 그래서 심각한데 아까 이제 한동훈 대표 얘기를 들어오면 정치가 이렇게 정치권 밖에서 뭐 안철수도 있고 다 있지만 뭐 메시아처럼 딱 그 인기 있는 사람. 옛날에 그 다니엘 부어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미지와 환상이라는 책을 오래전에 썼어요. 재밌는 표현을 썼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이미지와 환상에서 옛날에는 위대하면 유명해졌지만 징기스칸이고 알렉산더고 그 뭐 신문 있으니까 방송 그래도 유명해졌어요. 입으로 바이럴로. 지금은 유명하면 위대하다고 믿는 시대예요. 일론 머스크가 어떻다? 김호준이가 어떻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세상에는 예. 철학적 고민, 정책 고민을 해야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국 사회 위기는 이게 그 합리성과 이성적인 걸 상실한 데서 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는 저희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얘기할 때는 대비되는 개념이 극단적 이념성을 얘기했는데 요즘은 주술의 세계, 역술의 세계하고 지금 맞서 싸운다니까 얼마나 지금 후퇴한 겁니까? 항상 저의 고민이기도 해요. 한국인의 합리성과 이성은 무슨 교육으로부터 찾을 수 있는가? 제 삶의 화두이기도 합니다. 그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요, 전 세계 중에요, 인구가 50.8%가 수도권에 있고 일자리 58%가 수도권에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저 지방 제약
저기 비슷한 찬성해요. 나라가 일본인데 일본이 27%에 30%가 안 돼요. 자, 근데 이창용 총재가 한국은행 총재인데 내 금리를 좀 내리려고 하는데 금리를 내리면 부동산 가격을 자극할까 봐 좀 걱정되는데 그 부동산 가격은 교육 때문에 강남으로 오기 그렇지. 때문에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 인구 비례 할당제를 하자. 난 근데 찬성이 그렇게 얘기하는 들어요. 관료들 다 어디서 애를 또 교육시켰을 것 같아요. 다 강남에서 시켰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 한다고 아마 초등학생의 서울에 있는 초등학생 절반은 강남 3구에 있다 이런 말을 흔히 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건 왜 그러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지대가 주는 달콤함을 알기 때문에 이걸 안 포기하는 거죠. 지 애들도 다 거기다 보내는 거죠. 자, 그래서 지방 가면요 다 디스토피아예요. 울산, 거제, 포항 안 내려가요. 그 R&D 센터 이런 거 다 남양주, 동탄 아래로 안 내려갑니다. 옛날에 삼성전자가 아산에다가 R&D 센터에다 손 들고 올라왔어요. 이러면 되겠습니까, 나라가?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저는 한국 교육이 문제가 있다고 봐요. 질문을 하는 사람이 없다고 봤는데 저희가 볼 때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볼 때 더 큰 문제는 질문을 허용하지 않는 분위기가 더 문제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다잖아요. 네. 한국 부모는 가서 오늘 뭐 배웠냐 그렇게 얘기한다지만 이스라엘 너는 가서 뭐 물어봤니?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나라 왔을 때 기자들이 질문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기자에게만 기회를 준다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질문을 원래부터 많이 했거든요. 6살부터. 정말 학교 선생님들이 제 입륜손이 질문할까 봐 무섭다 할 정도로. 그래서 질문해. 제 직업병 때문에 자꾸 질문을 하니까 많은 분들이 저보고 잘난 척한다고 하잖아요. 아니 제가 따지거든요. 운동하러 제가 가서 질문하는 걸 너무 싫어해요. 제가 운동하러 가서 제 PT 선생님이 20대 남자인데 그분한테 제가 이제 뭐 공연도 권해주고 책도 권해주고 신문도 읽으라고 제가 이제 뭐 이렇게 건다 그러면 가끔 공연은 가는 것 같은데 어느 날 신문과 책은 안 보는 걸 자랑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느 날 조심스럽게 물어요. 신문과 책을 보면 뭐가 좋아지냐고. 약간 당황스러운 질문이었지만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근본적인 질문이네요. 네. 아, 그럼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말은 저를 정말 당황시켰어. 자기는 운동을 하기 때문에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러면 머리 쓰는 일하는 나는 운동할 필요 없겠네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 씩 웃고 여기서 제가 KO 펀치를 날렸지. 아인슈타인도 와서 운동해야 된다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신문 읽고 책 읽고 유튜브 보지 말고. 아, 이거 보지 말라는 얘기 같은데 저희 것만. 정치대학만 좀 보십시오. 정치대학만 예. 보시기 바랍니다.